안녕하세요. 박현석입니다. 지금 10장에 있는 247페이지네요. 247페이지에 이제 10장의 실습 문제가 딱 하나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별 5개짜리라서 이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침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6장에서 소개한 도서관 대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림 6-25에서 각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보고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각 유스 케이스의 서브 다이어그램으로 작성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지정해보자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실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이 문제는 이해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음, 먼저 그림 6-25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, 6장에서 설명했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유스케이스가 도서 대출, 도서 반납, 연체료 계산이라는 세 개 유스케이스가 있고요. 각각의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도서 대출, 도서 반납, 연체료 추가를 우리 시스템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능만 설명하고 있지,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서브 다이어그램이 필요하고요. 그 서브 다이어그램이 바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이해를 하려면 최하 그림 6-25와 같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라 라는 문제는 최하 3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따로 그려야 된다는 소리고요.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그 그림 6-25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림 6-26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서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3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. 뭐 예를 들면 이화여대에 지금 도서관 관리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탑 레벨에 보이는 대출 예약, 자료 구입 신청, 서가 부재 도서, 원문 복사 등등의 이런 메뉴들이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이거는 일종의 예일 뿐이니까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즉 8개의 유스 케이스를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넣어서 이와 이제 대학교 도서관을 일단은 탑 레벨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지금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됐거나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제 세 개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 하는 거죠. 그래서 각각이 예를 들면 뭐 자료 구입 신청을 한다던가 원문 복사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료 구입 신청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즉 서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각각의 유스 케이스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그 여기 각각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라고 표현하죠.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나리오는 책에는 별로 잘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지금 위키피디아 같은데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 이 영화에서 보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.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전문 용어고요. 즉, 이 컴퓨터 분야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, 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용어 중에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, 여기서는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,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보면 뭐 스토리보드와도 관련 있고 시퀀스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도 관련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스 케이스를 개발할 때 뭔가 관련 있다라는 이 전문적인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. 챗 GPT 같은 거에 도움을 살짝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이거는 마치 음, 사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가서 사서와 대화를 하면서 이 도서를 대출한다던가 반납을 한다던가 그런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쿼리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.
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한 거는 약간 사람과 사람 대 이 인터랙션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준 것 같고요. 근데 사실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컴퓨터와 컴퓨터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이런 도서관 대출과 반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챗GPT한테 물었는데 두 번째 쿼리에서는 또 문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직접 기술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먼저 기술해 달라고 부탁을 해봤고요. 근데 친절하게도 챗GPT가 이와 같이 시나리오를 어, 기술해 주고 있고요. 이 시나리오는 좀 느낌이 컴퓨터와 인터랙션 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이 느껴집니다. 자, 여기서 그려준 게 반드시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도서 대출에 관해서 도서관 시스템,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요 두 개의 생명선 또는 라이프라인이 보이는 것 같고요. 다른 것들도 전부 그냥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 비슷하게 요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인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요 여기는 이제 답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은 이제 검토를 잘 하면서 연결시켜 줘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챗GPT가 이 정도까지 이제 생명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를 그려야 되고요, 일단. 회원 여기까지만 그려 놓겠습니다.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회원이고, 뭐 도서 대출, 도서 반납에 관여할 수 있다. 뭐 요 정도 그린 상태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각각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서로 연결시켜 달라는 뜻입니다. 음,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도서관 시스템, 도서관 데이터베이스.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각 유스 케이스마다 하나씩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도서 대출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
그다음에 도서 반납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전체 재료 계산이 있었고요.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음, 유스 케이스 하나가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 하나가 있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세 개인데 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각각에 대해서 매칭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하나씩 필요하다는 소리고요. 도서 대출에서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요거 두 개니까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. 라이프라인으로 끌어다 놓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 반납도 마찬가지로 요 클래스에 기반한 객체, 즉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놓겠습니다. 마지막 하나 연체료도 그래서 여기 지금 어,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요 세 개를 그렸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서브 다이어그램을 지정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도서 대출 요거 방금 그린 거 링크 시켜 놓고 도서 반납 또 링크 시켜 놓고 연체료 계산 또 이렇게 링크를 시켜놔서 지금 각각의 유스 케이스 도서 대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을 거고요. 어,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림은 도서 대출이나 도서 반납이나 연체료 계산에 대한 요 설명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제 임의의 선을 그어줘서 메시지와 연결시켜주면 되겠고요. 이- 여기에 지금 액터가 하나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맨 처음에 로그인한다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다 잘 이해하고 뭐 도서를 찾는다 이런 선들을 이렇게 그어주면서 요 세 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
요 세 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10장에 있는 이 문제, 연습 문제가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. 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선까지 제가 다 그려주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, 그 독자분들이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음, 자, 지금 대충의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주기는 했고요.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결국 구체적으로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